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좌파 패널이 2조 심판론보다는 역시 정권 심판론이 좀 우세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뭐 심판론은 다 있는 거고 역대 총선은 다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치렀지만 2조 심판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정도로 지금 야권이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해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역대 선거와는 양상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먼저 논평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구도 저런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난다고 딱 잡아떼고 지금 구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공천 아직 안 끝났다. 공천 후유증이 계속 터지지 않냐고 하면서 몇 사람을 제가 거론했습니다. 공천 후유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병에 출마한 김현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의 김현정이라는 자입니다. 이름이 여성 이름 같아서 착각하기 쉬운데 남성이라 뭐 이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김현정. 이 자가 폰타나 모임 멤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폰타나 모임. 폰타나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필리핀에 그 크라크 공군기지가 있어요. 미국 크라크 공군 해군기지인가? 하여튼 그 크라크 해군기지, 그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 근처에 뭐 이렇게 휴양지에 놀러 간 모임을 폰타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임의 실제적인 그 오너는 김봉현이라는 자입니다. 라임 사기 사건의 그 주범이죠. 지금 감옥 가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봉현이 이자가 주도한 그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모임인 폰타나 모임에 이 평택병의 김현정이도 거기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폰타나 모임의 멤버는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이, 이번에 이거가 문제가 돼서 김봉현이한테 돈 받았다는 거가 문제가 돼서 컷오프 됐죠. 기동민이.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이수진이라고 있는데, 이 자는 그 성남 윤영찬이 저거로 잽싸게 날라가가지고 거기서 공천 챙겼죠. 이런 자들이 이 폰타나 모임의 멤버들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김현정이고, 이 자가 이번에 평택병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김봉현이의 초청으로, 라임 사기 사건 주범 김봉현이의 초청으로 필리핀 클락 소재에 있는 고급 풀빌라인 폰타나, 고급 풀빌라랍니다. 인 폰타나로 여행을 함께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폰타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김현정이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꼈냐? 김현정이는 민노총 간부 시절에 꼈어요. 민노총 간부 중에도 금융위원장, 금융노조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봉현이가 라임 사건 갖고 사기쳤잖아요. 금융사기. 그러니까 금융노조위원장을 가까이 학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이 정도로 세다는 걸 과시하려고 기동민이 이수진이까지 끼어들어서 여기에 폰타나 모임에 이 김현정이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무슨 이강세, 김갑수, 기동민, 이수진, 그 이수진 의료연맹위원장 걔, 그리고 금융노조위원장 또 있어, 뭐 이런 식의 녹취록까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금융노조위원장이 바로 김현정입니다. 공소장에는, 김봉현이의 공소장에는 김봉현이의 초청에 따라서, 초대에 따라서 이강세를 포함한 피고인 기동민, 이수진, 김현정, 김갑수,
등 6명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됐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김현정에 대해서는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다.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이었다. 김봉현이가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풀빌라 가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폰타나라는 풀빌라에 가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별도 비용 지불하지 않고 리조트 안에서 식사도 하고 휴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강세가 자리를 만들어서 김봉현이를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폰타나 모임을 결성한 후에 한국으로 와서 광화문에서 연희동에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쭉 모임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늘 권력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아주 노골노골하게 접대해 놓고 그리고 뒷돈 찔러주고 그리고 모임을 적당하게 위장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밥 먹는 자리 만들면서 또 거기서 대개의 경우는 밥 먹는 자리 만들어 놓고 또 찔러줘요. 골프 초대도 하고 그러면서 경조사에 듬뿍듬뿍 성의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후원자 모임을 결성해서 사기 칠 때 그 뒷배로 이용합니다. 이 김현정이라는 자는 이렇게 모임 멤버가 된 이후에 김봉현이를 은근히 변호하는 칼럼까지 써요. 김봉현은 라임 전주도 아니고 또 라임 펀드는 권력형 사건도 아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금융 사건이지 이게 권력형 사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김봉현이를 감싸는 칼럼까지 씁니다. 이자가 이 폰타나 모임 멤버라고 하는 사실은 금년 초부터 알려지게 됐고 언론이 취재 들어가자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이자의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드릴 말씀이 없다.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지. 할 말 없다고. 평택병의 김현정입니다. 남양주 갑에 그 조응천이랑 최민희가 지금 나와서 서로 쥐어뜯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윤낙준 후보, 해병대 사령관 윤낙준 후보가 나가 있습니다. 이 최민희인데 이게 책을 썼어요. 임신, 출산, 육아 관련돼서 자연건강법을 권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데 수십 년 전에 쓴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지 애가 아프니까 설사를 해서 양귀비 삶은 물을 먹여서 먹게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온답니다. 이 책에. 양귀비? 이거는 그냥 소지하면 이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가 책에다가 자랑스럽게 쓰는 바람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임은 잘못된 생활의 결과다. 이 모든 불임 부부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큰 아이들은 성질이 난폭하다. 이거 우유 회사 사람들 최민희 사무실 앞에 가서 항의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첫 사흘은 굶겨라. 100분 동안은 발가벗겨 두어야 한다. 이거 큰일 낼 사람이네. 이 책에서 이 최민희가 주장한 것들은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겁니다.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쨌든 양귀비 물을 달여서 먹였다는데 그거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수원 화성을 수원 화성 정입니다. 정.
수원시정입니다. 수원시정. 수원정. 이수정 교수,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수원정 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천을 받은 게 김준혁이라는 자입니다. 이게 박광훈이를 제끼고 아주 핵심 개딸 중에 하나로 김준혁이라는 자가 공천을 받았는데, 이 자가 수원 화성을, 수원과 옛날 이름이 화성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화성시죠. 예. 수원 화성을 여성의 신체 부위에 비유하는, 결과적으로 여성을 모욕하는 이 비하 발언을 쏟아냈어요. 2017년 9월인데 뭐라고 그랬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게 김용민이 방송이네요. 김어준이랑 같이 지저분하게 방송하던 김용민이 있잖아요. 이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 자리가 천하명당 자리라고 한다. 이 자리는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다. 젖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방송에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여성 비하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는 저질 정치를 이자가 수년 전부터 해왔더랬습니다. 논란이 되자 그거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풍수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풍수하시는 분들이 수천 명일 텐데 다 모여서 이 김준현이, 수원정입니다. 좀 불러내서 회초리 좀 쳐주십시오. 자, 양문석이 진짜 가관입니다. 갈수록. 이 양문석이가 새마을금고,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수성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학생 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대출 11억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관리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연장선에서 새마을 금고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관리해요. 이 행안부가 양문석이의 강남 아파트 사기 대출 논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과연 대출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 양문석이가 이 강남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입한 시점이 2020년 11월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2019년 12월 16일 그 1년쯤 전에 15억 원 초고가 주택에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그런데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담보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안 될 테니까 사업자로 허위 서류를 꾸며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11억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대학생 딸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대학생은 4월 달에 2021년 4월 달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딸은 6개월 후인 2021년 10월에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가요. 뭐 정식 유학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가요. 그거 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이 딸이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서 알았어요. 근데 이자가 말이죠. 이 딸이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나서 간다. 이 뭔 소리야 이거? 그 조민이 뺨치는 애가 나타났네.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나는 속물이고 캥거루족인데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다. 이게 무슨 자학계도 아니고 어이구 이상한 사람이네. 하여튼 이렇게 남겼어요 블로그에. 그러다가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싹 지웠는데 참. 네. 이 양문석이는 논란이 되자 편법적인 주택담보대출인 것 같다. 이게 뭐 남의 얘기하고 있어. 같다가 뭐야 같다가. 편법적인 주택담보대출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이 영업을 세게 해갖고 와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이 영업을 세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동산 통해 우리한테까지도 왔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얍삽하나? 이건 그냥 조사하면 나오는데, 그래. 아니, 대구에 새마을 금고가 돌았나? 강남 아파트 31억짜리 사는 양문석이 대학생 딸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게 해드릴게요. 11억 대출해드릴게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사기 대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으면 이건 사기죄다. 또 이게 수성 새마을금고예요. 대구에 소재하는 수성구에 있는 건가 봐요.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양문석이 딸한테 대출을 해준 담당 직원은 지금은 퇴사하고 없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11억 엄청나게 큰 액수다.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해서 매출 증빙 자료, 직원 현황 등을 은행에서 꼼꼼하게 실사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양씨 딸이 낸 서류가 위변조됐을 수 있다. 그리고 위변조 하더라도 11억을 대출받으려면 이 양문석의 딸이 직접 이 새마을금고에 최소한 몇 번은 왔어야 됐다.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면 대학생 딸 20살, 20몇 살짜리가 사업한다고 11억을 대출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당신 진짜 사업하는 거 맞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패스됐다. 우리는 단 몇 천만 원 대출도 자격 미달, 서류 미비 등으로 퇴짜 맞기 일수다. 대학생 11억 원 사업자 대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네, 이거 수성 새마을금고,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부터 완전 전면 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고에 있는 직원이 11억이라는 큰 돈을 지가 정결할 수가 없어요. 정결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1억 이상만 되더라도 이 이사장이 직접 정결하든지 하지 창고 직원이 간단하게 돈 내주지 못합니다. 저도 팬데믹 때 여러 가지로 이 고성구 TV 경영이 어려워서 저 대출 받았어요. 그때는 특히 저 문재인이가 마구 퍼주기를 하던 때여가지고 무슨 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무슨 사업자 특별 지원 대출 뭐 이런 명목의 대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한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었어요. 최대 빌려주는 한도가 5천만 원이에요. 정책 지원 대출이. 그거 하는데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서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사업자니까 제가 몇 번을 은행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금융권 대출. 그 말이 쉽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거 작은 자영업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겪어요. 은행에 갔을 때 이게 완전 죄 지은 사람처럼 죄인된 심정으로 요구하는 서류마다 다 준비해가지고 가도 뭐 이 서류가 없으니까 다시 오세요. 한 번에 가서 해결된 적 없어요. 그런데 대학생 딸이 11억을 그냥 대출을 받아요? 새마을금고에서? 이거는 수성 새마을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문석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좌파 커넥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그러면 양문석이 뿐이었겠냐? 저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실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갭 투기도 하고 불법 대출도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김우겸이는 뭐 합법적으로 했겠어요?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잘 됐어요. 그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조금만 객관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파고 들어가면 이런 구린내가 나게 돼 있다. 자, 아이고 이것들 참 파도. 이번엔 또 박은정이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이 남편 이종근이 얘기입니다. 이자가 그 검정벨트예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그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명인이죠. 이 검정벨트 검사예요. 근데 이자가 바로 그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22억 받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2조 원대 코인 사기도 변호를 했어요. 이게 다단계나 코인이나 다 이게 아주 사악한 범죄인데 뭐냐 하면 피해자가 수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야말로 이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끌어모아서 돈 탁 털어놓았는데 그걸 사기치는 거예요. 이종근이는 2조 8천억대 코인 사기 사건도 수임을 했어요.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인데요. V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무려 5만여 명을 모았어요. 5만여 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조 8천억 원을 가로챘어요. 이 회사 V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친 V글로벌 대표의 이모라는 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작년 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어요. 사악한 범죄라서 이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25년형이 확정될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종근이는 여기에 V글로벌 관계사의 대표인 광모라는 자의 변호를 맡았어요. 공범을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이 광모라는 자, 이 자는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돈 세탁 회사를 차리고 범죄 수익에서 63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근이가 변호를 맡자마자 이 광모라는 자가 작년 12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야, 이종근이가 세긴 세네. 이 광모라는 자 V글로벌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는데 피해 보상은 한 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광모라는 자가 이종근이가 변호하자마자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종근이의 역할을 한 결과다. 또 이종근이 이자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실무총괄을 맡았어요.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그런데 코인 사기 사건을 수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단계 사기 사건에 검정벨트를 받고 나서 다단계 사기 사건 가해자를 수임한 거나 법무부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총괄을 했던 자가 그만두자마자 코인 사기 사건을 수임해 갖고서 돈을 버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이는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 사임하기로 했다.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조국이는 이 이종근과 관련해서 뭐 별로 무슨 정관예우 같은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러고 변호하고 나섰어요. 또 이 박은정이 이자는 남편인 이종근을 변호한답시고 아이 뭐 정관예우 제대로 받았으면 160억은 벌었을 텐데 40억밖에 못 벌었어요. 이렇게 빈축을 사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은정이 말 때문에 이제 이 이종근이가 도대체 사건을 몇 개를 수임했냐가 다시 관심이 됐어요. 이종근이가 검사 그만두고 160건의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그중에 130건이 작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130건을 수임한 거예요. 하루에 한 건, 이틀에 한 건씩, 하루 반 만에 한 건씩 수임, 뭐 평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 사건 많이 몰린다는 변호사들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선 물리적으로 지가 다 사건 내용을 파악도 못해. 이 정도면.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하반기에만 130건 사건 수임한 건 뭔가 비정상적이다 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어요. 변협은 특정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이종근을 특정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 자료를 넘겼어요.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경우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되는 게 특정 변호사 지정입니다. 자, 그런데도 조국이는 문제없다. 박은정이는 아이고 정관예우 받았으면 돈 훨씬 많이 벌었어요. 예, 이런 소리로 우리 국민 부활을 계속 돋우고 있습니다. 이게 조혁당 쪽 얘기입니다.